일은 참 복잡하고 집을 해보면 참 어렵습니다. 의미 있는 일은 시간이 더 걸릴 때가 있습니다. 슬로우푸드처럼 번거롭지만 결국은 건강하고 좋은 것이 되죠. 오늘 이 연수에 노력하신 그 계층의 여러분들과 동설기는 관계자로 감사드리고, 특히 오늘 강의를 해주신 경기도 시흥교육청의 안수영 장학생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쁜 와중에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강의를 해주실 우리 강사님을 먼저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사님은 시흥교육지원청 안선영 장학사님이십니다. 이 마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커서도 이제 저처럼 도시에 살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이렇게 좀 시골에서 이 시골을 좀 발전시키면서 여기서 좀 나이가 들어도 살 수 있을까 이런 뭐 생각을 하다 보니까 학교에서의 역할이 좀 중요하겠다 싶어서 이런 교육이라고 해서 왔습니다. 아, 분위기가 저희랑 다르군요. 저는 늘 다짐을 합니다. 나는 아파트에 내가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누군가를 만나면 꼭 인사를 해야지. 하나, 둘, 셋, 바로 그냥 이렇게. 그게 안 되더라고요. 인사하는 게 마음 먹고 할 일이냐고요. 인사하는 게 자연스럽게 누가 보이면 인사가 돼야 되는데 인사하는 것조차 마음 먹어야 되는, 저희가 살고 있는 수도권은 더합니다. 굉장히 심한 상황이에요. 학교하고 마을하고 한번 만나볼게요. 부터 지금까지 계산해보면 한 130년 지났거든요. 130년 지났는데 그때 학교의 모습하고 지금 학교의 모습은 어떤가요? 똑같죠? 입 다물어. 너네는 거기 가만히 입 다물고 있어. 선생님은 여기.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뭔가를 주는 이런 역할의 학교들. 어쨌든 마을이 먼저 생겼고 마을의 필요에 의해서 학교가 생겼는데 저희들의 고민은 뭐였냐면 마을이 사라져가는 게 고민이었어요. 학교 때문에. 옥천에도 더 좋은 교육을 위해서 혹시 마을이 사라져가는 경향이 있나요? 좀 돈 벌면 좀 더 대도시로, 뭐 인근의 대전으로, 애들 교육 때문에 옥천을 떠나서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는 어찌어찌 여기서 행복하게 애들 보내다가 고등학교 잘 때쯤 되면 내가 애를 위해서 대전으로 이사를 가야지, 이런 분위기가 있나요? 네. 학교 때문에 마음이 사라지고 있는 게 저희에게 절실했어요. 시흥은요, 시흥이라는 동네 잘 모르시죠? 안양은 아시죠? 광명 아시죠? 부천, 안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시흥은 굉장히 젊은 도시예요. 젊은이들이 돈 벌려고 오니까. 그래서 돈 벌어서, 거기 공단이 있잖아요. 공단이 있어서 돈 벌어서 얼른 열심히 벌어서 부천으로, 광명으로, 안산으로, 안양으로 이사 가려고 스탠바이 하고 있는 동네였어요. 저희들의 생각에 비해서 교육의 힘이 없으면 마을도 공동체도 없다 라는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럼 교육의 힘이라는 게 뭔가? 옥천에 있는 주민들이 오히려 역으로 대전에 있는 사람들이 옥천으로 이사 오게 만드는 그런 교육의 힘이 뭔가? 지금까지는 입시였죠. 그 입시, 대전에 하고 좋은 학원이 있는 동네로 가고 싶은 거였잖아요. 그래서 그 좋은 학원을 보내서 서울에 있는 대학을 보내고 싶었던 게 교육의 힘이라고 우리는 여태까지 믿고 있었던 거죠. 이제 그런 생각부터 바꾸지 않으면, 교육의 힘에 대한 개념부터 우리가 동의하지 않으면 어려워지는 거죠, 얘기가. 저희는 어쨌든 교육의 힘이 없으면 마을도 공동체도 다 사라진다 라는 이런 생각으로 이 두 가지에 엄청난 투자를 했어요. 옥천이 시흥에 관심을 갖는 것도 아마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 때문일 건데요. 교육과 공동체, 이것을 살리기 위해서 시흥에서 어떠한 일들을 했는지 잠깐 보여드리면요. 먼저 한 게 교육 분야에 투자를 한 거예요. 옥천이 재정 자립도가 얼마나 되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시흥보다는 재정 자립도가 좋지 못하겠죠. 그런데 재정 자립도라는
각 자치단체별로 가지고 있는 재정 자립도가 신흥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에요. 돈이 많은 부자 동네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에는 엄청난 예산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처음 예산이고요. 추경 15억 해갖고 280억의 예산을 2015년에 편성했었어요. 280억, 저거는 전체 저희 자체 재정 수입의 9.4%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전국 평균이 교육 경비 분담 비율 전국 평균이 3%가 안 돼요. 그리고 광역단체 중에서 제일 교육 분야에 투자를 많이 하는 단체가 어디? 서울입니다. 서울시는 평균 6%의 예산을 책정해서 투자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보다 재정 상태가 훨씬 좋은 세종, 대전 한번 볼게요. 세종은 지금 계속 투자를 협의하고 있다고 하니까 대전 같은 경우에는 무상급식도 안 하잖아요. 이 교육경비 안에는 무상급식비도 다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신용보다는 훨씬 재정자립도가 높습니다. 대전이. 그런데 재정자립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교육경비는 저희보다 훨씬 적게 책정하고 있어요. 물론 다른 분야에 물론 그 예산은 투자가 되겠죠. 그런데 시흥에서 갖고 있는 가장 큰 강력한 생각이 뭐였냐면 교육에 대한 투자였어요. 시장님이 늘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시흥에 가진 거라고는 사람밖에 없다. 사람에게 투자하는 게 가장 훌륭한 투자다. 그렇게 늘 말씀하시면서 학교에서 원하는 게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라. 도로 1km 덜 깔고 사람 키우는데 돈 쓰겠다. 그러니까 사람 키우는데 돈 쓰겠다라는 강력한 자치단체장의 의지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요, 돈만 있다고 해결되는 건 또 아니에요. 저희 지역의 성남 같은 경우에는 교육경비 1,000억이거든요. 1,000억의 교육경비를 가지고 각 학교에 이렇게 주는데 학교가 돈 받는 걸 거부하고 있어요. 학교 선생님들 그렇죠. 학교에 돈 들어오는 거 싫잖아요. 학교에 돈 들어올까봐 걱정인 거예요. 제발 교장 선생님이 어디 가서 로비 안 하셨으면 좋겠잖아요. 네. 교장 선생님이 출중한 능력으로 이렇게 프로젝트 따갖고 오면 제일 힘든 게 선생님들인데, 그러니까 아무리 예산을 투자한다고 해도 그 투자의 방향과 그다음에 그것을 잘 쓰고 집행할 수 있는 힘이 같이 있어야 이 예산 집행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일단 예산을 굉장히 많이 늘렸고요. 그래서 경기에서 그런 발상으로 했던 게 바로 혁신교육지구입니다. 들어보셨죠? 혁신교육지구. 지자체는 돈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 돈을 가지고 있고 지역 전문가이긴 하지만 교육 분야에는 좀 이렇게 전문적이지 않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희 교육경비 담당하는 공무원, 시청 공무원하고 얘기하다가 저도 깜짝 놀랐던 건데, 교육경비를 담당하는 시청 공무원 본인은 학교에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대요. 학교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으면서 교육경비를, 그러니까 책상에서 하는 행정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거죠. 그 시청 공무원들이 저희랑 같이 팀을 이뤄가지고 수업 모니터링을 이렇게 다녔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수업을 보러, 어른이 돼서 수업을 보러 처음 다녀본 거예요. 시청 공무원 입장에서. 가봤더니 자기네가 뭘 도와주면 되겠는지가 보이더래요.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들을 만들기 위해서 혁신교육지구라는 것을 저희가 만든 겁니다. 시청 공무원들은 학교를 들여다보고 학교는 지역을 들여다볼 수 있는 이 협업 관계를 만들려고 혁신교육지구를 했던 거고요. 이게 시즌1, 김상곤 교육감님 계실 때 시즌1 6개 지역이 이렇게 혁신교육지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부터 15년까지 5년 MOU를 체결해가지고 1단계가 끝났고요. 시즌1이. 이제 시즌2가 올해부터 시작이 돼서 10개로 늘었습니다. 여기에 플러스 상담원 별도로 이렇게 있어가지고 11개인데요. 이 11개로 늘었다는 얘기는 다른 지자체에서 계속 이걸 요구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했던 방법이 뭐냐면, 옥천도 관심이 있을 것 같아서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 저희는 시흥에 76개의 학교가 있어요. 76개. 76개의 학교가 있는데 그 중에 23개만 이렇게 묶어서 혁신지구로 실험을 한 거예요. 23개만. 그러면 예산을 150억 중에 이 학교, 여기 나머지 거에는 100억을 쓰고
혁신지구 안에만 50억을 예산은 공평하게 쓴 거예요. 공평하게 예산을 쓰는데 혁신지구라는 새로운 시도고 나머지는 그냥 기존에 쓰던 방식대로 이렇게 예산 집행을 했어요. 그랬더니 1년 만에 제일 먼저 혁신교육지구로 우리 학교도 넣어달라고 요청한 그룹이 어디였냐면 학부모 그룹이었어요. 선생님들은 혁신교육지구 될까봐 네, 심지어 혁신교육지구를 헌신교육지구라고 표현했거든요. 교사에 헌신을 요구한다고 해서 그래서 혁신교육지구 아니야 헌신교육지구야 이렇게 라고 할 정도로 되게 힘들어 하셨어요. 그런데 학부모 그룹에서 요구가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왜 그랬느냐면 같은 아파트에 사는 친한 엄마인데 이 집 자녀는 혁신지구 학교에 다니고 이 집 자녀는 혁신지구 아닌 학교에 다녀요. 이 집 자녀는 3만원 내고 에버랜드 가는 게 소풍이고요. 이 집 자녀는 상시적으로 어딘가 체험활동을 하러 다녀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보기엔 왜 얘는 공짜고 우리 애는 3만원을 냈지부터 시작해서 1년에 한 번 에버랜드 갔다 오는 게 뭐지? 막 이렇게. 근데 니넨 뭔데? 하고 이렇게 이제 동네 아줌마들 사이에서 이런 소문들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다가 이 집 엄마가 가서 학교 교장선생님한테 어떻고 저쩌고 하니까 이제 교장선생님들이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오기 시작했던 거죠. 협의체인데요. 이 협의체 안에는 교육청 사람, 시청 사람, 학교 사람, 지역 사람, 학부모 대표들이 모여서 각자 자기가 생각하는 교육 현안을 토의하는 거예요. 그 교육 현안을 토의해서 거기서 나오는 이야기를 가지고 사업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예산에 대한 집행. 교육경비는 그냥 시청에서 알아서 세웠었잖아요. 그런 방식이 아니라 반드시 의무적으로 이 혁신교육협의체를 만들게 되어 있었어요. 그 안에. 그래서 이 협의체를 만들어서 거기서 이렇게 여러 단체 대표들이 이렇게 여기에 회의하다가 나오는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저 뒤에 지역혁신교육연구회라는 게 있거든요. 지역혁신교육연구회, 지역 주민들이 혁신교육을 공부하는 연구회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지역 주민들의 요구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지역 주민들의 요구로 만들어진 연구회에서 학교가 원하는 것들을 듣고 공부하면서 만든 게 지금 저희 지역의 마을학교 꿈의학교입니다. 네, 마을학교 꿈의학교 이야기도 저 뒤에서 같이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저희는 교육청 안에 전담팀이 있는데요. 혁신교육지구로 지정된 교육지원청에는 장학사가 플러스 1명 더 있습니다. 제가 그 플러스 1이에요. 저희가 혁신교육지구를 재지정 안 받으면 저는 거기 있을 수 없는 네, 그냥 플러스 1 옵션이에요. 근데 그 옵션을 하나 더 팁을 주고 거기서 전담 업무를 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저는 다른 업무 안 하고 혁신자 들어가는 것만 다 하면 돼요. 혁신학교, 혁신지구, 마을교육공동체 뭐 이런 혁신 관련된 업무들 이런 업무들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도 제정하고요. 평가 계획도 있고요. 이렇게 쭉 해서 맨 처음에 저희가 초기에 했던 거, 시즌 1에 했던 거 옥천에서는 저희들의 시즌 1의 실패를 피해 가시고 저희들 시즌 1에 좋았던 점을 이제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5년 동안 자충우도 했던 이런 경험들이 있으니까 실무하시는 분들이 나중에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 하시면 좀 5년의 시행착오를 한 1, 2년으로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5년 사이에 제일 많이 했던 게 저 뒤에 나오는 건데 이거 안 되겠군요. 저희가 제일 많이 하는 거는 제일 학교에서 그 호응이 좋았던 거는 학교 안에 인력 지원했던 거예요. 저희 학교 안에 상담사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독서토론 지도사라는 직업 처음 들어보셨죠? 독서토론 지도사 들어보셨어요? 바깥에 문서교육하는 사람 말고 교사들의 슈퍼바이저, 교사들이 독서교육을 할 수 있도록 교사들의 본보기가 되어주는 슈퍼바이저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요 독서토론 지도사가 굉장히 학교에서 반응이 좋았어요. 저는 제가 과목이 수학입니다. 제가 수학교사가 되기까지 독서와 연계한 수업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고 배워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제가 한 단원이 끝날 때마다 독서와 연결짓는 수업을 할 수 있게 해줬던 사람이 바로 우리 학교에 배치되었었던 독서토론 지도사예요. 그분하고 같이 수학을 독서랑 스토리텔링 할 수 있게 이렇게 해주는 역할을 했던 거거든요. 어쨌든 상담사, 독서토론 지도사, 뭐 여러 사람이 학교에 들어갔고 학교의 만족도가 가장
그런데 시즌2에서 이 사람들을 다 뺄 수밖에 없었어요. 어쨌든 모든 일은 사람이 하는 건데 사람을 뺄 수밖에 없었던 이런 아픈 일이 있는 이유가 뭐겠어요? 네? 아니요, 돈은 있어요. 돈도 충분히 있고요. 학교에서도 무시하게 원하고요. 들어갔던 사람들도 계속 일하기를 원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을 다 잘라내고 매일 교육청합에 피켓 시위하는 걸 감당해야 했던 그 이유가 뭐냐면 무기계약자라는 거예요. 한시적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무기계약 전환 대상이 아님을 명시하고 근로계약서를 썼어요. 그래서 5년이 지났고 한시적 사업이 종료됐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다 잘라야만 했어요. 시즌2에 승계하면 한시적 사업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활성화 사업이라고 있는데 옥천도 학생들 수가 줄어들고 그 유료 교실이 많이 생기고 있죠. 빈 교실들이 학교마다 조금씩 있잖아요. 저희는 더 심각해요. 60학급짜리가 지금 30학급밖에 안 남고 이런 동네가 있어요. 구도시. 근데 그 훌륭한 공간을 지역 주민들에게 좀 개방하고 싶은데 교장 선생님 입장에서는 상시적으로 지역 주민들이 학교를 질락거리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우시잖아요. 특히나 교장 선생님을 부담스럽게 하는 게 학부모님이세요. 학부모님들이 계신다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저희 신도시가 생겼고요. 신도시에 학교는 먼저 대교를 했는데 동사무소가 안 생겼어요. 그래서 그 신도시 학교 한 교실을 동사무소로 임시로 쓰기로 교장 선생님이 승낙을 해주셨어요. 시에다가. 그래서 거기를 동사무소로 썼거든요. 동사무소 짓는 동안 쓰려고. 그랬는데 학부모 민원이 들어온 거예요. 애들이 있는데 지역 사람들 마음껏 드나들게 한다고. 교장 선생님이 그 압력에 못 이겨서 동사무소를 철폐해버렸어요. 그곳에서 좀 더 많은 지역에서 이걸 요구해 주셔야 돼요. 지역 주민들이 우리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방향이 굉장히 바람직하니 계속 이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셔야 돼요. 그래야 교육부가 흔들려요. 우리 장관 밑에 교육감 밑에 뭐 교장, 부장 밑에 교사들은 그 라인이라서 저 밑쯤 어디선가 안 돼 그러면 못해요. 근데 그 라인에 바깥에 계신 지역 주민들이 이게 정말 바람직하다고 동의가 되시면 그게 관철될 수 있도록 바깥에서 이렇게 좀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쨌든 뚫어나가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있는 건 확실합니다. 저희 지역의 자랑, 연구회, 교사연구회, 행정실에 계시는 분들의 연구회, 지역 주민들의 연구회. 네. 이 연구회가 있는 것, 특히 이 교사연구회는요, 저의 든든한 백그라운드예요. 뭔가 새로운 거 할 때마다 이게 옳은가 그른가를 저기에 달려가서 물어봐주면 선생님들이 하지마 그럼 절대 안 합니다. 네. 초등 50명, 중등 50명이 월 2회씩 꾸준히 모여서 공부를 해요. 그 꾸준히 모여서 공부하는 거는 해외 사례도 다른 지역의 사례도 각 학교의 사례도 계속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방향을 찾아주는 거고 거기서 찾아준 방향을 저는 정책으로 만들어서 집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룹들이 뒤에 있어주니까 엄한 짓을 안 할 수 있더라고요. 나는 좋은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학교에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엄마가 정말 너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을 했는데 애는 죽겠을 것 때문에. 그런 거 있죠. 어느 학교에 갔더니 교장 선생님이 애들한테 학습 준비물 같은 거 막 해주고 싶어가지고 돈을 아끼신 거예요. 그래서 애들한테 이것도 사주고 저것도 사주고 하신 거예요. 근데 그 돈을 어디서 아꼈냐면 에어컨 위에서 아낀 거예요. 그래서 다 싫다고요. 에어컨이나 틀어달라고. 그러니까 주고 싶은 것과 받고 싶은 것이 다를 때 서로 괴롭죠. 그러니까 받고 싶은 게 뭔지 알고 줘야 되는데 제가 받고 싶은 거하고 상관없이 내가 주고 싶은 걸 자꾸 주니까 그 갈등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연구회들이 그런 역할을 해줍니다. 네, 학교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물어볼 수 있게. 그 다음에 행정실에 계시는 분들도 자기네가 항상 대상화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네끼리 다 해놓고 얼마 집행해주세요, 얼마 집행해주세요, 기분 나쁘죠. 그래서 행정실 분들도 어떻게 우리도 혁신의 주체가 될 것인가를 공부하겠다. 이렇게 해서 연구회를 만들었는데 1년 만에 그만두시더라고요. 네, 안 하시더라고요. 너무 힘들대요, 이 공부하는 모임이. 근데 저에게 너무나 감사했던 게 이 지역혁신 연구회입니다. 지역분들 저 연구회 예산 드리면 하시겠어요? 공부? 싫으시죠? 하시겠어요? 좁은 길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지역신 연구에 대한 의견 드리면 동네 아줌마들 사랑방처럼 모아서 하실 것 같아요. 저희는 어떤 분들한테 섭외를 했냐면 선거에 나왔다 떨어진 분. 조직이 끝내주더라고요. 선거에서 나왔다 떨어져갖고 시간이 많아요. 일단 떨어졌으니까 할 직업이 없으신 거잖아요. 그리고 선거 때 만들었던 조직이 또 빡빡해요. 그래서 예산을 드리고 당신이 회장하고 사람 싹 모아오면 그 커리큘럼 같이 짜자. 그래서 첫 강의는 제가 했어요. 그 강사비 저 주시라고 22만 5천 원 주시라고 제가 계산해가지고 그래서 그거 받은 거 그대로 그날 삼겹살 파티를 했어요. 행정직원은 또 왜 있냐면 돈 집행은 다 행정실에서 하잖아요. 그럼 학교 행정 회계하고 시청 회계하고 좀 다르거든요. 그럼 학교 회계에 맞게 가공해 주는 거예요. 교육청 행정직원은. 그렇게 해서 지역에 있는 것들을 발굴하는 사람은 지역 사람들, 그리고 그것을 학교에 넣게 만들어주는 사람들은 학교 관계자들,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사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10분 쉴까요? 네, 10분 쉬겠습니다.